의료급여 정률제 계약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먼저 같이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연대 문경희 이사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님, 홈리스야학 은희주 학생회장님, 홈리스행동 주장욱 활동가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님,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님, 정지원 활동가님,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이 시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이 그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최대 8%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 연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여러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비난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액제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 의료급여 대상자를 방치하는 나쁜 의료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쁜 의료제도로 생긴 문제를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방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수급자들의 연간 본인 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균 47,000원 수준이던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18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도 빠듯한 분들에게 18만 원은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의료급여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약자를 선별해내는 복지가 아니라 그 취약함을 이해하고 존엄을 지키는 복지여야 합니다. 남용 방지라는 명목 아래 세워진 장벽은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끝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 이어서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잠시 순서를 바꿔서 은희주 홈리스 야학 학생회장님 발언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리스 야학 학생회장 은희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급여는 가난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국가 재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종률제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던 종률제를 복지부는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돈을 별로 안 낸다고 하지만 이건 현실과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낼까봐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합니다. 가끔 걸리는 감기는 모르겠지만 큰 병원은 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급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 빚을 지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복지부가 살려내야 하는 것은 돈이 빠듯해서 비급여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줄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살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문제는 없는지 수급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수급자들이 돈을 막 쓴다고 병원에 막 다닌다고요? 수급자는 그 누구보다 물가에 민감하고 그 누구보다 병원비에 예민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어떻게 돈을 아낄지 고민하는 게 수급자입니다. 저는 희귀난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특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검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를 받아도 비급여는 수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CT도 MRI도 계속 찍어야 합니다. 검사를 하려고 빚을 진다는 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특례를 받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걱정할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수급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수급자가 겪는 어려움과 싸워줘야 합니다. 왜 아픈지 더 물어봐도 모자란데 수급자를 더 아프게 만들고 싶어하는 복지부를 저는 규탄합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후퇴시키지 말고 의료급여의 취지를 살려 더욱 보장성을 늘리십시오. 당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수급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입니다. 의료급여 종률제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경희 이사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 문경희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급여 청률제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것은 2007년입니다.
그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 부담금 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은 한강대교를 장애인들이 6시간 동안 오체 투지로 끼며 활동지원제도를 요구했던 해입니다. 2007년 활동지원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장애계는 활동지원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본인 부담금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청률제로 도입하고자 하였고 투쟁 끝에 본인 부담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액제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0년 12월 8일 내란정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본인 부담금 청률제가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초기 4만 원이었던 상한 금액은 청률제로 인해 점차 증가해오며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을 박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 계약의 본질은 사회가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존재들을 예산의 논리로 배제하고 격리해 나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진짜 민주주의를 외쳐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장애계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의료급여 청률제 계약안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우리가 만든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님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연구소 정성식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때 그랬던 것처럼 지난 4월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책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이러한 독주를 견제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저 미리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전락시킨 복지부의 이러한 독선과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 방안이라 이름 붙였지만 실상은 전혀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들로 점쳐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의료급여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정률제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져 수급자가 된 이들에게 마치 상품을 구매하듯이 자기 주머니 사정을 살펴가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정률제가 과연 가당키나 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진료비를 통제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부탁되고 재정 지출을 통제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본연의 역할인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래서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 그래야 해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갈 때야만이 비로소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지금 바로 잘못된 정책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의 관점과 비용의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급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입장에 서서 문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내란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바로 재정 절감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의 높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 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땅히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계약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 어떤 보완책을 제시해도 의료급여 정률제가 수급자의 삶과 건강에 끼칠 해악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금 당장 일체 의료급여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10월 정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수급자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약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하나, 이용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을 통제하라.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5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